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번 시간에 우리가 수업한 이후부터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자동 제어의 개론에서 연속 동작의 이제 비례 동작, 미분 동작, 적분 동작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요거는 이제 뒤쪽에서 우리가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하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연속 동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비례 적분 미분 동작, 이걸 이제 우리가 PID 동작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PID 제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유심 있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파형까지도 좀 보려고 합니다. 매트랩을 통해서 확인할 거고요. 그래서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비례적인 요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적분 요소하고, 그 다음에 미분 요소가 같이 합쳐져서 제어를 하는 개념이 이제 PID 제어다. 그래서 주로 서브 모터라든가 이런 이제 모터 제어 쪽에 PID 제어를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값들을 변수 값들을 설정하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제어 값들이 변화를 갖는 건지 이제 확인을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 건데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나 C 언어에 대해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제어 공학의 이론을 배우는 거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제어를 하려고 하는 대상을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선정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주로 이제 하드웨어적인 제어라든가 이렇게 펌웨어 기반의 제어들 할 경우에는 또 다른 개념에 이제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펌웨어나 마이크로 프로세서나 이런 컨트롤러를 좀 많이 해봤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냥 단순하게 시퀀셜 제어를 하는 거 말고 이런 이제 제어 이론을 적용을 해서 대상을 제어하게 되면 아주 안전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상체를 제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이때 이제 우리가 주로 펌웨어나 이런 기반을 쓸 때는 이제 C 언어라든가 아니면 이제 어셈블러라든가 이런 언어를 써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그 제어 이론에 대한 알고리즘 구현을 이런 그 C나 어셈블러나 이런 걸 가지고 구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C에 대한 실제 제어에 대한 개념을 배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이게 우리가 제어를 다 배우고 실질적으로 이제 하드웨어라든가 이런 시스템에다 적용을 해서 사용할 때 그때는 이제 2차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시간에는 뭐 실제 적용은 못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이론들을 배워서 실제 각 분야에서 모터면 모터, 아니면 뭐 디바이스면 디바이스, 이런 것들을 제어를 할 때 사용해 주면 될 것 같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C 언어를 기반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앞전에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C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그 다음에 매트랩에 대한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전에 매트랩도 여러분들이 이제 주는 매트랩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매트랩을 좀 잘 알아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목은 매트랩을 가리키는 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깊게는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과제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파형을 분석하고 보려면 어느 정도 매트랩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돼서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치적인 내용으로 넘어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이라고 비주얼 이제 스튜디오라고 하는 거를 쓰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나오는 비주얼 스튜디오도 뭐 다 써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윈도우 기반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짤 때 주로 많이 쓰죠.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윈도우의 뭐 7이라든가 10이라든가 이런 윈도우 상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짜려면 이 비주얼 스튜디오를 활용을 해서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C에 대한 기본 베이스가 좀 있어야 하고요. 사이트는 뭐 이쪽 가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는 이렇게 이제 무료 평가판이 있어요. 그 무료 평가판을 가지고 뭐 한 3달 정도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운을 받아서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평가판을 받아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전업도 계속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예전 버전까지 나왔던 거를 썼던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종류가 프로페셔널까지 해서 구분이 되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필요한 대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여기서는 비주얼 프로그램을 짜서 뭐 어느 프로그램을 멋있게 이제 짜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 단지 알고리즘을 구현을 하고 그거를 돌려서 확인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내용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 있고 그걸 갖다가 돌리면 되고요. 우리가 시연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깊게까지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잠깐 설명만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치를 하면 이렇게 이제 화면이 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윈도우용 프로그램을 짠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배워 놓으면 상당히 도움이 된 거니까, 물론 뭐 요 프로그램만 있는 거는 아니죠. C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걸 활용을 해서 쓰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비주얼 스튜디오는 이렇게 이제 여기 새 프로젝트를 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새 프로젝트 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마법사로 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마법사는 기본적인 틀을 이제 만들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 나오는 컴파일러나 이런 것들은 다 마법사 기능이 있어요. 이 마법사를 이제 우리가 위저드라고 하는데, 이 위저드 기능이 다 있어서 기본적인 틀은 다 이렇게 형성을 해주죠. 그리고 그 속에다가 내가 원하는 내용을 코딩을 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주로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도스 기반이나 아니면 그냥 간단한 형태의 그런 프로그램을 수행해 보는 경우들은 주로 이제 컨솔 프로그램을 설정을 해서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빔 프로젝트 파일을 열고요. 그래서 모든 얘만 그런 건 아니고 일반적인 C 프로그램들은 다 프로젝트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속에다가 여러 개의 파일을 합쳐서 하나의 파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빔 프로젝트 파일을 만들어서 활용을 해야만 되고요. 그래서 선정을 한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와 같이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스 파일이 있는데, 소스 파일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새 항목을 선택을 해서 이제 연결을 시켜주면, 요거는 이제 소스 파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C 소스 파일이 되겠죠. 그래서 C 소스 파일을 타이핑을 이제 쳐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이제 넣기 위해서 이제 그걸 추가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비주얼 C++에 대한 파일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C 확장점명은 이제 CPP 뭐 혹은 C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 확장점명은 CPP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름은 이제 뒤에다가 이렇게 이제 내가 만들고자 하는 파일의 이름을 써서 이제 추가를 해주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안에다가 내가 이제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거를 이제 쓸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 안에다가 이와 같은 이제 C 프로그램을 짜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잠깐 언급을 했던 것처럼 어느 출판사에서는 C 언어를 가지고 기본으로 이제 우리 자동 제어를 파형도 보고 알고리즘을 구현을 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C 언어로 구현된 알고리즘을 이제 펌웨어에다가 이제 모디파이에서 넣거나 아니면 이제 PC 상에서 윈도우 상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 상에서도 쓸 수도 있고 이제 다양하게 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펌웨어 레벨의 프로그램을 짠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C 언어로 구현하는 거를 한 번 정도 해보시면 편하게 우리가 시스템 제어를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C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인크루드 해주고요. 그 다음에 메인 함수 있고 그 가로 열고 가로 닫아서 그 안에다 프로그램을 다 짜게 되죠. 여러분들이 아마 C 언어는 배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C 언어를 배우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와 같이 C 언어는 인크루드 하고 이제 헤더 파일 넣고 그 다음에 메인 함수 그 안에다가 이렇게 이제 짜주게 되죠. 그래서 프린트라고 하는 거는 결과를 수행해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치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요 각각의 이제 함수들은 내장 함수고요. 이 안에 내장이 되어 있고 그래서 함수를 기반으로 되어져 있는 이제 언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회가 되면 참 몇 가지 해주면 참 좋은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이제 개인적 만약에 이제 배우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라도 좀 배워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요 그 C 언어에서 우리가 이제 입력 정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스캔F처럼 스캔F는 이제 키보드라든가 뭐 이런 데서 이제 값을 받아들이는 거를 우리가 이제 스캔F라는 함수를 써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가 실행 파일은 우리가 exe 파일이죠. 이거는 이제 컴퓨터 상에서의 이제 실행 파일이고요. 펌웨어에서는 이제 exe 파일이 아니고 헥사라든가 바이너리 파일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메모리를 통해서 메모리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입력시키고 출력하고 이렇게 이제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데이터에 연산된 처리된 결과를 이제 출력 정보를 통해서 출력을 해내죠. 현재는 printf라고 하는 이제 이 함수가 우리 LC 화면 모니터상에 이제 출력하는 내용이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 안시에서 나오는 각각의 명령들이고 요 안시들은 펌웨어 레벨로 할 때 이런 함수들을 그대로 갖다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AVR, 뭐 아두이노, 기타 등등 펌웨어를 쓴다라고 한다면 그때마다 이 각각의 함수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반드시 봐야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제어를 할 수 있으니까 꼭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C 소스 코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아까 했던 C 언어로 이제 짜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C 언어로 이렇게 작성하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컴파일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어셈블러의 포맷으로 나와요. 그래서 어셈블러는 이렇게 이제 각각의 명령어들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CPU에 맞는 그런 코드로 다 존재를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렇게 어셈블러로도 프로그램을 짰었죠. 그렇지만 이제 요걸로 짜려면 이제 상당히 보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이제 C 언어로 짜서 컴파일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어셈블러 코드로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 C가 어셈블러의 포맷이 얼마만큼 나오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이 어셈블러의 장점은 뭐예요? 요 각각의 명령어의 사이즈가 결정이 나 있다는 거. 사이즈하고 그 다음에 스피드, 사이즈, 그러니까 그 메모리 사이즈를 다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각각의 명령어가 수행되는 시간이 다 결정이 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처리하는데 얼마만큼 시간이 소모가 되고 메모리 사이즈는 얼마나 되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컴파일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뭐 여기 네이티브 코드라고 나왔는데 기계어 코드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오브젝트 코드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이 기계 코드가 이제 기계가 알 수 있는 코드로 바뀐 거죠.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코드는 아니고 기계만이 알 수 있는 코드고요. 당연히 CPU에 디펜던트하게 변화를 해서 만들어내게 되고요. 만든 다음에 그 오브젝트 코드에다가 이제 스타터 코드라든가 라이브러리를 첨부를 시켜서 이제 실행 파일을 만들게 되죠.
요거는 실제 펌웨어 레벨도 마찬가지고 PC 기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스타트 코드가 상당히 중요하죠. 이 스타트 코드라고 하는 거는 그 CPU에 맞게, 내가 설계해 놓은 CPU에 맞게 이제 그 처음 프로그램이 시작하는 그 코드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코드를 잘 수정을 하거나 뭐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기도 하지만 이 부분을 잘 수정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다가 수정을 해서 넣고 이런 작업들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펌웨어 레벨에 아주 그런 제어 프로그램을 짜려고 한다면 이 스타트 코드를 잘 이해하고 분석을 해야 하고요. 일반적으로 스타트 코드는 어셈블러 코드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셈을 좀 해야 하는 어, 게 있어요. 그래서 차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펌웨어 레벨의 프로그램을 아주 전문적으로 짜고 싶다. 그러면 이 스타트 코드의 변경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OS 기반의 그 OS를 포팅을 해서 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때는 당연히 이 스타트 코드의 내용을 수정을 해서 써야 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실행을 하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실행 파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행 파일을 가지고 실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exe 파일은 주로 이제 요 윈도우 기반의 윈도우나 아니면 이런 OS 기반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을 주로 이렇게 많이 하고요. 아까 펌웨어 레벨의 기반에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은 이제 헥사라던가 아니면 바이너리, bin 바이너리 파일로 만들어져서 그 파일들이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코딩은 이렇게 C 레벨로 코딩을 해서 제어 이론을 여기다 넣어서 코딩을 해서 그 결과를 만든 다음에 기계가 알 수 있는 코드로 바꿔서 제어를 해 줘야만 된다는 거죠. 주로 이제 OS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제어도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제어하는 방법을 좀 잘 알아놔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C에서 이렇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메인 프로그램이 있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컴파일을 한 다음에 스타트 코드도 이렇게 나와요. 뭐 스타트 코드도 이렇게 이제 C로 될 수도 있고요. 물론 C가 이 스타트 코드 안에는 기본적인 내용을 쫙 이제 처리하고요. 메모리라든가 뭐 이런 것도 다 설정 여기서 다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호출을 하죠. 메인 함수를. 그래서 메인 함수에 가서 메인 함수를 실행을 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얘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컴파일한 내용을 가지고 링커를 첨부를 하는 거죠. 이 링커는 이제 라이브러리들이 주로 다 있는 거니까 그거를 다 링킹을 한 다음에 최종적인 실행 파일을 만들어내더라. 자, 여기까지 이제 C에 대한 기본 내용을 좀 설명드렸고요. 제가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좀 하게 되면 그쪽으로 좀 설명해 드리면 좋은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AVR이라든가 이런 그 아두이노라든가 아니면 ARM이라든가 코어텍스 M3, M4 이런 것들을 배웠으면 아마 잘 아실 거고요. 만약 안 배웠으면 차후에 여러분들이 꼭 필요할 때 스터디를 해서 사용을 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거를 이제 제어할 수 있으니까 한 번 정도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저번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매트랩인데요. 매트랩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번 학기에 과제를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트랩은 좀 다들 뭐 안 배우신 분들이 과반수고요. 배운 분들이 한 3분 정도 있던데 배웠어도 잘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꼭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좀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어공학에서는 실제 시뮬레이션을 해서 돌려보려면 이 매트랩을 가지고 돌려서 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설치를 해서 사용을 꼭 해봤으면 좋겠고요. 우선 기본적인 내용들만 설명을 좀 드리고요. 다음에 우리가 몇 가지 샘플 설명할 때 또 다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랩은 이제 주로 수학, 그 다음에 데이터의 이제 가시화, 그래픽 출력, 그다음에 배열이라던가 데이터 구조, 이제 언어 합성, 뭐 그다음에 응용 개발 분야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주로 이제 그 우리 같은 경우 제어공학에서는
당연히 수학적인 것 플러스 그래픽으로 화면에 이제 보여주고 이렇게 이제 쓰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배열도 상당히 중요하죠. 배열도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 처리할 때 많이 쓰고 있고요. 그 안에 매트랩은 주로 이제 매트랩, 그 다음에 시뮬링크, 스테이플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섹션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매트랩 같은 경우는 우리가 툴박스를 통해서 이제 컴파일이나 라이브러링을 해서 이렇게 이제 출력을 만들어내게 되죠. 얘도 마찬가지로 매트랩도 우리가 C 언어 프로그램 하듯이 프로그램을 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깊게 들어가면 거기까지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뮬링크로 가서 블록셋을 이용을 해서 뭐 실제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플로 이거는 이제 상태 플로우를 이제 보는 거죠. 상태 플로우로 해서 이제 코딩을 할 수 있게, 그래서 결과를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서 볼 수 있거나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수학 계산이나 이런 데 많이 쓰고요. 알고리즘 개발이라든가 뭐 데이터 해석, 그 다음에 광학이라든가 공학, GUI 형태로도 되고요. 그래서 사용하는 용도가 상당히 다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툴박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특정 분야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주로 이제 함수들을 모아놓은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매트랩 같은 경우는 주로 이렇게 그 다양한 도구 상자들이 있으니까 필요할 때마다 쓰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또 이제 M 파일들의 이제 집합체로 이루어져 있어서 각각의 기본에 들어가 있는 거를 가져다 쓰면 더 쉽게 제어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어 시스템 도구가 있고 신호 처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통신도 있고요. 이제 퍼지라든가 이런 신경망이라든가 인공지능도 여기서 이제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미지 처리, 프로세싱, 뭐 DSP, 블락셋도 있고요. 웨이브렛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가지 도구 상자들이 있으니까 필요할 때 해당하는 부분을 가져다 쓸 수 있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매트랩의 사이트는 매스워크 .com입니다. 이쪽에 가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내용들은 또 안에서 다 이렇게 제공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실험할 수 있게. 그래서 가능하면 요 본사 사이트에 가서 참고해서 더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프로그램은 이렇게 실행을 하면 이와 같이 이제 창이 뜨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현재 작업 디렉토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화살표로 해서 매트랩의 명령 및 함수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타이핑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했던 이제 엠파일이라고 하는 거를 또 만들어서 사용을 많이 하니까 뒤에 또 엠파일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매트랩은 이제 어떻게 보면 C처럼 그 프로그램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C하고 약간 비슷한 그런 체계를 좀 따르고는 있는데 좀 다른 약간의 이제 다른 형태로 되어져 있으니까 C에서 쓰고 있는 변수 표현이라든가 아니면은 연산자라든가 이런 것들의 표현이 조금씩 다르니까 그 점 좀 확인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지금 매트랩의 간단한 연산은 플러스, 우리가 이제 플러스 연산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플러스를 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자기가 결과치를 냅니다. 이거는 9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answer는 이게 ANS는 이제 answer에 이제 약칭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 곱하기 이렇게 해서 이제 넣었어요. 그러면 곱하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후에 이제 더하기로 하죠. 그래서 여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이제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우선순위에 맞춰서 이제 결과를 내고요. 응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렇게 입력하라는 부분에다가 꺾기 화살표 두 가지가 있다 있었죠. 여기다가 입력을 해서
처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변수들이 선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 변수에다가 값을 다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변수는 내가 이게 선언하기 나름이고요. 그래서 볼펜 해서 이제 거기다가 숫자를 넣어서 볼펜에 4가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결과까지 보여주죠. 그 다음에 펜슬에다가는 3을 넣었다. 그래서 3이라는 값이 여기 안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뒤에 결과에다가 이렇게 세미콜론을 달아버리게 되면 결과는 표시 안 해줍니다. 얘들처럼. 그래서 변수에는 들어가 있지만 화면에는 표시를 안 해놔요. 그리고 이제 내가 아이템이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 연산을 하게 되면 위에서 선언했던 변수들을 다 이렇게 더하겠다라고 선언하면 결과가 바로 이렇게 전체 다 더한 값이 이제 화면에 표시가 되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래서 뒤에 세미콜론에 대한 의미를 좀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코스트라는 거를 또 다시 선언을 해서 이렇게 이제 변수하고 곱셈을 했어요. 곱셈을 다 처리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내겠죠.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 매트랩은 각각의 변수들이 과거 정보를 계속 기억을 하고 있어요. 계속 순차적으로. 다시 거기다가 내가 값을 넣지 않는 이상은 계속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또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전에 우리가 코스트하고 아이템을 결과를 냈죠. 이 앞전에서 그 값을 그대로 가지고 내려와요. 그래서 에버러지 하고서나 코스트를 썼는데 이렇게 이제 에버러지 코스트라는 두 단어 같은 경우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수 쓸 때는 한 단어뿐이 안 돼요. 그래서 밑에다가 언더바를 쓰면 언더바도 하나의 단어로 이제 연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제 한 단어로 표시가 되고요. 그래서 에버리지 코스트 해서 그 나눈 결과값을 이제 표시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처리한다는 걸 좀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들이니까 아마 여기까지는 뭐 다 잘 알 거라고 보고요.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